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산사태와 침수 등 큰 피해를 본 부여 지역에 또다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복구는 시작도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피해를 당할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침수 피해가 났던 충남 부여의 한 마을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 장소가 바뀌었네요. 지금 나가 있는 곳 어디입니까? 네, 1시간쯤 전인 어젯밤 11시 전후로 해서 기습적인 폭우가 또다시 내렸거든요. 산사태 마을에서 시가지로 장소를 옮긴 상황입니다. 이곳 역시 이틀 전 상가와 주택 수십여 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잇따른 큰 비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차마 손보지 못한 가전과 가재도구가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비가 내려 우려가 큽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부여, 보령, 공주, 청양, 논산, 서천, 계룡, 금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 남부 지역에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부여 등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다며 기상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일 비가 계속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나 옹벽, 축대 붕괴 위험도 더 커졌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갑자기 하천물이 불어나 급류에 휩쓸릴 수 있어 하천 주변 통행도 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여군 은산면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 얼마 전 기습폭우로 침수 피해를 겪었던 충북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충북 지역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충북 청주시 성화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청주와 보은, 괴산과 옥천에는 호우주의보가, 영동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청주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거센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충북 북부 지역에는 최대 40mm, 중남부 지역에는 100mm가량의 많은 비를 더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의 폭우도 더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북 지역은 오늘 새벽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북부 충주댐의 현재 수위는 138.4m로 홍수기 제한 수위인 138m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초당 2,000톤 안팎의 방류를 이어가며 수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더 내리면 댐 하류 지역의 유속이 빨라지고 수심이 깊어질 수 있어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충북 산사태 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충북에는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많이 약해져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 최근 들어 비가 좁은 지역에 짧고 강하게 많이 집중되는 만큼 저지대와 상습 침수구역의 주민들은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성화동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지난주 물난리를 겪었던 전북 지역에도 다시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오늘까지 최대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웅 기자, 군산 지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군산시 나온동에는 조금 전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닷새 전에도 시간당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려 침수 피해가 있었던 곳인데요. 혹시나 또 비슷한 피해를 겪지는 않을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전북은 오늘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군산, 익산 등 전북 북부 지역에서 시작해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군산과 익산, 완주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나머지 시군에도 오늘 새벽쯤 호우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습니다. 전북에는 오늘까지 30에서 100, 많게는 150mm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곳에 따라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최대 순간풍속 시속 55km의 돌풍도 불겠습니다. 폭우는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와 겹칠 가능성이 커 해안가에서는 침수 피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앞서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많은 비가 내렸을 때는 하수구에 갑작스러운 물 역류에 대비하고 침수 지역에서는 감전사고나 자동차의 시동 꺼짐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서 KBS 뉴스 박웅입니다. KBS는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로서 기상청 예보관으로부터 시시각각 기상 상황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기상청 우진규 예보관 연결해서 현재 비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우진규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 가장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 어디입니까? 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레이더 영상을 가지고 현재의 강수 집중구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동서로 굉장히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의 충청도의 남쪽과 전라도의 북쪽, 경계 인근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현재 시간당 50mm 정도에 육박하는 매우 강한 비가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군산, 부안, 전주, 금산과 같은 지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비구름대들은 매우 느리게 남쪽으로 더욱 이동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서쪽 지방, 서쪽 해상을 보시면 이와 같이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강한 비구름대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전라도를 중심으로는 이 새벽 동안 내내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북 군산이나 지난 14일 새벽 충남 부여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이렇게 주로 새벽 폭우가 반복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우리나라 대기 중상층부의 공기 흐름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이 가운데 지역을 중심으로 그 북쪽에는 이 검은색 영역으로 표시가 되는 차고, 무겁고 그리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남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남동쪽 영역을 보시면 이와 같이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대표되는 지역과 그 가장자리에서는 열대 요란들이 저기압성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키며 남쪽으로부터 불어들어오는 수증기들을 강하게 발달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야간이 되면 이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수증기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면서 밤 동안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정체전선에서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발생을 하였고 최근 이러한 강한 비구름대로 인해 우리나라 이 곳곳에는 비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년 같으면 이 장마 시기가 아닌데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한 비가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네, 수치 모델에서 현재 예측하고 있는 앞으로 수일 후 또는 열흘 후에 있는 기압계의 상황 패턴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이와 같이 등고선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푹 패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기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에 주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반대편 남동쪽으로부터도 고온다습한 공기를 불러일으키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여전히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9일에서 20일 이번 비가 끝나는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그 이후에도 그러한 상태에서 비가 추가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그리고 중계예보를 꼭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예보분석관 우진규였습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집중호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또 강한 비구름이 충남 지역에 머물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고 또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야행성 폭우의 특징을 볼 때 어떤 부분에 좀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조금 전 그 기상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띠 형태, 우리가 대형 전선이라고 하는데 이 띠 형태의 강우는 주로 집중호우,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오고 우리나라의 이제 전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새벽에 비가 많이 온다는 거거든요. 네. 새벽이 되면 이제 사람들의 어떤 주의도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지금 이제 재난대책본부 이런 데서도 조금 약간 약해지기도 한데요. 그래서 새벽에 오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미
전국에 있는 산지, 그 산림청에서 산지 예경보가 이미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산지에 이미 굉장히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 비가 이 부분이 더 오게 되면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좀 심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도심지 같은 데는 옹벽이나 축대 그리고 공사장의 절개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내일 아침에 좀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충남 부여나 또 전북 군산에서는 시간당 100mm를 훌쩍 넘기는 폭우가 내려서 해당 지역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력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8월 8일 날 서울 동작구에는 시간당 강우가 141mm가 왔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비공식 기록이지만 분명히 그 기록적인 폭우지요. 네. 141mm는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한 통계 분석을 좀 해봤더니 한 400년 빈도 정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제 충남 부여라든지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군산이라든지 이런 데면 시간당 한 100mm가 조금 넘게 왔는데 이런 경우는 한 100년에서 200년 빈도 정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왔고 지금 100mm 정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색이냐 이렇게 말씀 여쭤보셨는데 보통 이제 폭우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30mm 이상이면 아주 집중적인 폭우인데요. 한 시간당 50mm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보면 윈도우 브러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윈도우 브러시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할 정도의 비가 오는 게 한 시간당 50mm고 50mm 이상 한 100mm 정도 온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로 양동이로 하늘에서 물을 붓는 듯한 그런 정도의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네. 8일 날에는 서울에가 380mm 정도 왔거든요. 그런 경우도 한 150년, 200년 빈도 정도에 되는데 우리나라의 1년 강수량 평균이 1,300에서 1,400mm 정도니까 하루에 1년 강수량이 한 20% 정도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대단한 폭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대단한 폭우다라는 게 실감이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이 도시 지역에 이런 폭우가 내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또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번 호우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집중호우가 지금 도심지에 인천과 서울에 아주 집중적으로 왔는데요. 지금 이제 충남이나 전북 같은 데도 주로 이제 도심지에 많이 올 가능성이 많은데 도심지에 많이 오면 인구가 밀집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그 지하에 있는 하수 관로들이 많이 있는데 하수 관로가 주로 30년 이하의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50년이나 1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면 일단 침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지금 이미 많은 비가 일주일 넘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뭐 산지뿐만이 아니고 지금 지하에도 굉장히 많이 물이 차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집 표면에 있는 포트홀 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포트홀이나 아니면 지하에 있는 싱크홀 이런 염려들이 상당히 주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침수 피해와 또 싱크홀 등의 피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도 피해가 적지 않은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요? 농촌 지역은 아무래도 이 논에 우리 천수답이 논이 많기 때문에 물을 대기 위해서 물을 가두었다가 비가 많이 오면 이 물을 빼기 위해서 물골을 트기 위해서 논밭에 나가셔서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농촌에는 지금 주로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어르신들이 나가서 물골을 정리하다가 참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절대 나가시는 건 좀 위험하고요. 만약에 나가신다면 혼자 나가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나가서 이렇게 좀 정비를 하고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비가 많이 어느 정도 왔다 하면은 논에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어촌 같은 경우는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올 때 그 하천에 물이 빠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네. 바닷물이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하천이나 바닷물이 넘쳐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미 산사태 등의 피해가 난 지역에서는 추가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요. 야간에 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주로 이제 집중호우가 야간에 오다 보면 밤중 혹은 정말로 새벽에 지금 보통 산사태 나는 지역들을 보면 대부분 새벽에 많이 났거든요. 네. 낮 시간 동안에는 비가 많이 오면 충분하게 눈의 가시권에 들어 있어서 대피도 할 수 있고 준비가 되지만 야간 혹은 새벽에 이런 산사태가 날 경우에는 대피할 시간이라든지 준비가 미처 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가 많이 오는 예보가 있다면 첫 번째 KBS 재난뉴스 같은 것을 좀 충분하게 좀 살펴본 다음에 그럴 위험성이 감지되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미리 대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미리 대피를 할 때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느 쪽으로 대피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좀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노약자분들은 반드시 먼저 다른 곳에 좀 피신해서 좀 안전을 좀 도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재난 뉴스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소하첨도 범람 위험이 큰데요. 무조건 조심할 수밖에 없겠지만 행동 요령 좀 안내해 주시죠. 소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국가하천, 대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고 많은 부분들이 하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지류하천이나 그다음에 소하천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하천 부분은 이런 하천의 범람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미리 대비하고 홍수 예경보에 대한 부분을 잘 들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미리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마대를 쌓는다든지 홍수벽을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설치를 해서 충분하게 오늘 저녁같이 이렇게 비가 예보돼 있는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미리미리 경보, 예경보 확인하고 또 비 피해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비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밤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앞으로의 비 상황과 주의해야 할 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경 기자, 밤새 또다시 많은 비가 예고됐는데 지금 비가 집중되고 있는 곳 어디입니까? 네, KBS 재난감시 CCTV로 현재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곳을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충남 논산입니다. 선원산 나들목 인근인데요. 이 가로등 아래로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20%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반드시 감속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충남 계룡입니다. 이 강한 비와 함께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서 나무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순간적으로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 강풍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으로 현재 비가 집중되고 있는 곳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현재는 충남과 경북 북부 일대에 정체하면서 이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의 영역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 곳인데요. 현재 충남 지역으로 강한 비구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충청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호남과 경북 일대에도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슈퍼컴퓨터 예측을 통해 앞으로의 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는 비구름의 진행 속도가 다소 느려지면서 이 충청 지역과 전북 북부, 경북 서부 내륙에 머무르겠습니다. 특히 새벽 3시 전후로 비구름이 가장 강하게 발달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충청과 전북 지역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로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면 충남 남부와 호남, 경남 남해안에 많게는 150mm가 넘게 내리겠고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 30에서 100mm입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최근 비의 특징이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강하고 많이 내린다는 점입니다.
이미 많이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져서 적은 비에도 산사태나 침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 지역 주민들은 산울림 같은 산사태 징후를 잘 살피시고 사전에 대피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 강우량이 30mm를 넘으면 집중호우라고 정의합니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기 때문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1시간에 20mm 이상이 내리면 이때부터는 우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도 위험하겠죠. 1시간에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가 금세 잠겨버리고 하수구가 넘치면서 역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해서 막힌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의 작은 하천들은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을 하천변에 세워뒀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는 그야말로 퍼붓는 수준입니다. 폭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지하차도와 주택,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출은 안 되고요.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사례만 봐도 2020년 7월 23일 밤에는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대전에는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아파트가 침수되고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폭우는 1980년대에 1년에 12일 정도였지만 2000년대 들면서 17일이 넘어 50%나 증가했습니다. 집중호우는 대부분 여름 장마철과 태풍 시기에 찾아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더 세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고 실내에 안전하게 머무르셔야 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계속되는 큰 비에 곳곳에서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 등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산사태에 대비해야 할 위험 지역과 대비 요령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KBS 재난미디어센터로 갑니다. 이정은 기자, 산사태 피해 지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피해가 많았는지 또 위험 지역은 어딘지 짚어주시죠. 네, 지난 8일부터 계속됐던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곳은 전국에서 365곳입니다. 특히 충남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산사태 피해를 입은 곳이 어제 오후 6시 기준 23곳에서 현재 기준 97곳으로 충남 지역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 밖에 서울에서 14곳, 경기에서는 180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또 강원 72곳, 또 충북 2곳, 이곳에서도 모두 산사태가 일어나서 현재 피해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사태 위기 경보는 주의 단계가 내려져 있는데요. 수도권을 비롯해서 강원, 충청, 전라권 등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에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산사태 주의보는 경기 여주 그리고 충남 청양에만 발령이 돼 있는데 다른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누적된 비에 토양이 물러진 상태여서 조금만 더 비가 내려도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위험 지역에서는 야간에도 특히나 재난방송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 대피를 할 때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을 해야 하며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려오거나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등 산사태 위험 징후가 있진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시간당 최대 50mm의 비가 예보된 곳이 있어서 침수 피해도 걱정인데 이런 피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앞선 집중호우에서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 집 안에 물이 무릎까지 차기 전에 반드시 집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침수되고 있는 지하 주차장에는 절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도로 침수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면 침수된 지하차도는 반드시 피해서 가야 합니다. 또 운행 중에 물이 차오르면 차를 천천히 몰아서 빠져나오고 시동이 만약에 꺼졌다면 차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차가 침수가 됐다면 차 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비를 해서 창문을 열어두는 게 좋고요. 창문으로 탈출하기 어려울 때는 침착하게 물이 배까지 차도록 기다렸다가 문을 열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 충남 부여에서 실종자를 찾는 모습입니다. 이 폭우로 실종된 2명을 아직도 찾지 못해서 어젯밤 11시 기준 실종자는 여전히 6명입니다. 비 피해로 현재까지 숨진 사람은 14명, 또 부상자는 26명에 이릅니다. 이재민은 2,336명, 일시 대피한 사람은 5,4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집으로 아직도 돌아가지 못한 사람은 4,428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였습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갑자기 정전이 되고 통신마저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손전등이나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전이나 통신 두절 시 대비 요령을 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해로 북상해 제주도와 서해안 일대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190만 가구가 정전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평소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선 손전등이나 양초등을 미리 준비해 찾기 쉬운 곳에 둬야 합니다. 또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나 자동차 라디오를 이용해 재난 정보를 계속 청취해야 합니다. 정전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전기 설비를 건드리지 말고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수리를 하려고 전기선을 만지면 감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해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전화가 불통인 경우엔 휴대전화로 KT의 경우 국번 없이 100번 등 기간통신사업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산간 벽지의 경우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미리 사정을 알려둬야 고립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끼리 수시로 연락을 해 대피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정체전선은 현재 충남 지역에서 정체하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는 시간당 50mm 이상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 비구름은 점차 남하하면서 현재 전북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 남부와 호남, 경북 서부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남해안과 강원 영동은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충남 남부와 호남, 경남 남해안에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영남 지역은 30에서 100mm가 예상됩니다.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산지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도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또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